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 운종가의 시장 거리에도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낮의 활기찬 소리는 노을 저 너머로 사라지고 하나둘 점포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하게 펼쳐진 형형색색의 고운 빛깔의 비단은 여주인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여주인의 근처에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서성이는 사내는 연신 밖을 내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그때 한 무리의 사내들이 포목점 앞에 삼삼오오 모여든다. 이보게, 김서방, 뭐하나? 어서 나오게. 자네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겠네. 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잠깐 다녀오겠소. 내 금방 갔다 오리다. 나를 저리 애타게 찾으니 뭐라 거절할 수도 없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은 이게 안 보이세요? 이 태산 같은 옷감을 언제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오늘 딱 한 번만 갔다 오겠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요. 환하게 웃으며 포목점을 나서는 김서방은 부모가 애써 일궈낸 규모가 큰 포목점을 물려받았으니 넉넉한 가산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으로 세상 걱정이 없었으며 사람마저 좋다 보니 주변에는 공짜 술 좀 먹어볼 요량으로 술꾼들이 모였다. 아유, 우리 김서방 덕분에 이리 좋은 술에 좋은 안주라 늘상 고맙구먼. 뭔 말을 그리 하나? 이는 내가 써야지. 허허. 사랑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김서방은 몇 순배 술이 들어가면 평소 무겁지 않던 입이 깃털처럼 더 가벼워지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떠벌이 사내가 되었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장단을 맞춰주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술판에 김서방은 항상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모임의 횟수만큼 김서방의 돈깨는 가벼워졌다. 부지런한 아내 덕에 포목점이 이유는 많이 남는 편이었으나 김서방의 후한 인심 덕분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돈이 모이지 않았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궁하지도 않은 상태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어느 날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서방님, 모임을 좀 줄이셔요. 지난번에 약조까지 하시더니. 부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소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람을 많이 사귀어 놓는 것이 다 장사비천 아니겠소. 염려 마시오. 허장성세 남편의 말에 아내는 어두운 낯빛에 웃음이 사라질 뿐이다. 김서방의 아내는 자주 자리를 비우는 남편의 행실에 염려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살림에 여유라도 있으니 남편의 해픈 씀씀이를 강하게 뜯어말리지를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이 사인길 가는 역관과 동석하게 되었다. 어유, 역관날이 이리 존귀하신 분을 예서 만나 뵙습니다. 좀 더 편한 자리로 옮기셔서 세상 사는 얘기나 들려주시지요.
김서방의 사람 좋은 넉살에 역관은 흔쾌히 웃으며 장안에서 소문난 주루로 함께 갔다. 김서방은 술이 몇 순배 들어가자 자신의 점포자랑을 늘어놓으며 좋은 주안을 베푸니 역관 역시 달포 후 사행길에 오른다는 얘기를 전했다. 날이 사행길에 오르신다면 소생의 부탁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습니다요. 뭐 살해까지야. 김서방은 여기저기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을 끌어모아 역관에게 주며 사행길을 다녀오면서 돈이 될 만한 비단을 가져오도록 부탁했다. 몇 달 뒤에 인편으로 질 좋은 비단이 도착했다. 당시에는 중국 비단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구하기 힘든 질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행색계나 하는 양반가의 안주인들과 고관대적의 부인들 사이에 돌았다. 아니, 못 보던 옷이요. 어머, 어쩜 광택이며 촉감이 이리 좋을 수 있어. 내가 돈을 좀 썼다니까. 영감이 하도 첩지를 해서 홧김에 확 질렀다오. 아꼈다 뭐 하겠소? 저기 운정가 시정거리에 있는 김서방 포목점에 들려보시구려. 물 건너온 비단이 많다우. 입소문은 기방까지 퍼졌으니 말해 뭐 하겠나. 김서방은 많은 돈을 벌어들였으며 빌린 돈을 갖고도 많은 이윤이 남게 되었다. 김서방은 들뜬 마음에 바깥 출입을 더 자주 하였으며 돈 벌어들인 것을 서슴없이 떠버리고 다녔다. 아유, 글쎄, 이번 한철 장사로 떼돈을 벌었다네. 이리 좋을 수가 있는가? 많은 이윤을 남긴 이야기는 김서방의 입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해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두 사람이면 감당이 되겠는데 그 수가 점차 늘어나자 사람 좋은 김서방도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김서방을 찾아와 급전을 좀 융통해달라고 사정했다. 어허, 딱하게 되었네. 근데 그것이 요즘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감당이 안 되네. 내 안 사람에게 사정 좀 알아보고 다시 연통을 주겠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게. 김서방이 이리 사정 얘기를 하고 지인을 돌려보낸 후 아내에게 지인의 딱한 사정을 얘기했다. 아유, 서방님, 그리 돈 벌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시니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요. 이제는 더는 안 돼요. 여력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이번에 건진 돈은 고사하고 기둥뿌리마저 뽑히겠어요. 딱 잘라 거절하세요. 얼마 전까지 남편의 행실을 말없이 지켜만 보던 아내는 이젠 더 이상 남편이 하는 대로 놔두었다가는 큰 사달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집안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남편에게 곳간 열쇠를 달라 하니 남편은 순순히 아내에게 곳간 열쇠를 건넸다. 씀씀이가 해픈 남편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아내에게 지인에 대한 사정을 얘기했으나 아내는 이젠 더 내줄 만한 여유가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서방도 어쩔 도리가 없어 지인에게 거절하는 연통을 보냈다.
지인은 앞서 몇몇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사정을 아는지라 몹시 서운했다. 더구나 자신의 급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내 그동안 그리도 마음을 다해 환대하였구먼. 어찌 나를 이리 홀대한단 말인가? 괘씸하구나. 이렇게 벼르던 끝에 지인은 김서방이 사행길에 밀무역을 해서 큰 이윤을 얻었다고 포청에 발고하였다. 다음 날 포청에서 군관과 포졸들이 나와 김서방을 압송했다.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비단 반일밖에 없습니다요. 포청으로 끌려간 김서방은 관청이 주는 위압감과 두려움에 자신이 비단을 들여온 정황을 소상히 털어놓았다. 당시에는 사행길에 눈을 피해 사무역이 종종 이루어졌으나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도 하였다. 김서방 또한 그 범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으니 공경에 처하였다. 옥에 갇힌 김서방은 방면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김서방의 아내 역시 남편의 옥바르지에 하랴 또 방면을 이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는 평소 김서방의 공술로 배를 채웠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았으나 선뜻 나서는 이 없었으며 심지어 등을 돌리며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소식을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김서방은 처음엔 분노의 감정이 용서숨쳤으나 이내 낙담하였다. 무엇이라? 문전박대까지 하다니 내 그 많은 돈과 정성을 쏟아부으며 은혜를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건 배은 망덕이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끈 떨어지면 호영호재도 옛말이구나. 이렇게 김서방은 풀려날 기미도 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아내마저 포목점을 돌볼 여가가 없으니 점포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다. 하는 수 없이 아내는 포목점을 정리해서 많은 벌전을 감당하고 요로에 손을 써 김서방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온 김서방은 포목점을 정리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며 울었다. 그 점포가 어떤 점포인데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우리 집안을 지탱해 오던 것인데 내 대에 말아먹고 말았구나. 김서방은 나락으로 떨어진 듯 자신의 처지를 비탄했으며 흥청망청했던 지난 날이 참으로 후회되었다. 게다가 아내의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자 더욱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서방님, 우리가 예서 더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집도 급전을 변통하느라 조만간 새 주인에게 내어주어야 해요. 누대 잘 지내온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니 김서방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난날 아내의 걱정 어린 말들을 스쳐 보낸 것이 후회가 되었다. 부인, 이 못난 남편 때문에 당신도 고생길에 들게 되었소. 참으로 미안하구려. 그나저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이오? 저 서방님만 괜찮다면 시골 저희 친정 근처로 가는 건 어떻겠어요? 잠시 의탁이라도 하려면. 서방님, 아직 우리가 젊으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만 상심하셔요. 몸이 축나면 다 잃은 거라고 합니다.
어휴, 알토란 같은 전방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론뱅이 신세가 되다니. 김서방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피땀 흘려 일해서 물려주신 가산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얼마 후 부부는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 한양 땅을 떠나 아내의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작은 초가집에 들어서자 축 처진 어깨의 김서방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으며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로하며 살림을 정리했다. 부부의 생활은 예전 한양 살 때와는 천양지차였다. 아낌없이 차려졌던 한양 살 때의 풍족한 밥상은 그림의 떡이었고 거친 조밥으로 매일을 연명하였으며 아내는 상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지경이었다. 김서방은 점차로 마음의 기력을 회복하였으며 아내와 처가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신도 상리를 찾아 나섰다. 익숙지 않은 농사일은 물론이요, 품삯이 주어지는 일은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다. 물론 술은 입에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려했다. 이렇게 한두 해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레 김서방은 말수도 줄어들었고 필요한 말만 하게 되었다. 예전 뭐든지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자랑하고픈 떠벌이 김서방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방님,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다고 말할 처지가 못 돼오. 이런 일조차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소. 난 단지 당신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이오. 김서방이 이리 말하며 지그시 눈을 감고 힘없이 눈을 떠보니 아내가 김서방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김서방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안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것은 1,000냥짜리 어음이지 않소. 이것이 웬 돈이오? 예, 제가 서방님 몰래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어 혹여 모를 훗날을 대비하였어요. 서방님, 이제는 이 돈을 미천 삼아 다시 시작해 보셔요. 기실 아내는 지난날 남편에게 해픈 씀씀이를 줄이라는 말을 건넸지만 매번 다툼만 일어났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심지어 경청할 마음조차도 없는 이에겐 소기의 경을 읽는 것이라 아내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늘상 고심했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성실히 점포를 운영했으며 낭비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이윤이 생기면 남편 모르게 조금씩 모았던 것이었다. 김서방은 아내의 성견지명에 고마워했고 아내 역시 바로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미안해했다. 서방님, 지난날처럼 허투루 돈을 쓰는 습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필시 천냥이라는 거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날 것이 자명했기에 지금 이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사려 깊은 배려에 고마워했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지난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뒤돌아보았다. 그 후 얼마 뒤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수벅하게 점포를 열었다. 김서방의 성실함과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은 포목점을 크게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김서방 내에는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남은 이윤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한편으로는 저축하고 또 한편으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